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 이론 파트, 난이도 중의 계산 문제들 쭉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공기 중에 자장세기가 20A 턴퍼 미터인 곳에 8 곱하기 10의 3승 웨버의 자극을 놓으면 작용하는 힘 N은 주어진 것이 자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와 자극의 세기죠. 따라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헨리로 정의할 때 요건 자기장에 작용하는 힘 F를 자극의 세기 M으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하려는 요 작용하는 힘 F는 자기장의 세기와 자극의 세기를 곱한 값이 된다. 따라서 문제에 자기장의 세기와 자극의 세기가 나와 있으니까 요 20과 8 곱하기 마이너스 3승을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20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0.001이죠. 따라서 160 곱하기 0.001 바로 0.16이 자기장 세기 20A 턴퍼 미터인 곳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극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F가 됩니다. 자장 세기 20 나오고 자극 세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나왔다. 작용하는 힘은 그냥 둘을 곱해주면 된다. F는 MH, F는 MH. 정답은 0.16, 1번입니다. 공기 중에 자속 밀도 3웨버/per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속에 길이 10cm의 직선 도선을 자장 방향과 직각으로 놓고 여기에 4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 F는 IBL 사인 세타 요 공식이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IBL 사인 세타 I는 전류, B는 자속 밀도, L 도선의 길이, 그리고 세타는 도선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를 말하죠. F는 IBL 사인 세타. 문제에서 자속 밀도 B 주어져 있고 도선 길이 L 있고 도선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 직각이니까 90도 4A 전류 I도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죠. 전류 4A 곱하기 자속 밀도 B는 3, 도선 길이는 미터 단위로 해줘야 됩니다. IBL 사인 세타에서 L은 미터 단위다. 10cm니까 0.1m, 사인 90도는 1입니다. 따라서 3, 4, 12에 0.1 곱하면 1.2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 구해라. 플레밍의 왼손 법칙 F는 IBL 사인 세타. 요 공식 적어주고 각 요소를 채워주면 된다. 저항이 15민 도체에 1A의 전류를 10분간 흘렸다면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열량 구하는 공식 바로 떠오르시지 않으신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각 요소를 기호로 적어봅니다. 저항은 R이고 전류 I, 시간은 T니까 열량 H는 IRT를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H는 0.24 I제곱 RT. 요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렇게 적어놓고도 0.24 I제곱 RT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열량 공식 H는 0.24 I제곱 RT 꼭 기억하신다. 그럼 채워놓으면 되죠. 0.24 곱하기 I제곱이니까 1제곱은 1이고 저항 R은 15. 여기서 열량 구할 때 시간 T는 초 단위로 적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10분이니까 1분에 60초 해서 600초로 적어줘야 된다. 요거 계산하면 0.24 곱하기 6000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1440 나오고요. 보기에 1440은 없고 1.44는 있네요. 요건 1440이 칼로리 단위입니다. 따라서 1000칼로리가 1kcal니까 1440칼로리는 1.44kcal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다. H는 0.24 I제곱 RT 공식 암기합니다. H는 0.24 I제곱 RT, T는 초단위다.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요건 콘덴서의 병렬 연결과 이렇게 다시 직렬 연결한 것을 합성해 놓은 거죠. 따라서 먼저 요 병렬 연결인 2마이크로페럿과 4마이크로페럿 요것부터 더해주고 콘덴서의 직렬 연결일 때는 합분의 곱이니까 요 3마이크로페럿 더하기 두 콘덴서의 병렬 연결 그냥 더한 값 6마이크로페럿과 분자에는 3 곱하기 6으로 합분의 곱 해주면 9분의 18이니까 합성 정전 용량은 2 나옵니다.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 저항 연결과 반대다. 두 콘덴서 C1, C2 있을 때 병렬 연결일 때는 C1 더하기 C2, 직렬 연결일 때는 합분의 곱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입니다. 반지름 50cm, 건수 10회인 원형 코일에 0.1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코일 중심의 자개 세기는 자장 세기는 원형 코일 중심 자장 세기 횟전 퍼지죠. 건수 10회, 즉 코일 감은 횟수가 10회라는 얘기고 전류 0.1A 나누기 지름이니까 주어진 게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2배, 1m니까 결국 10 곱하기 0.1 나누기 1 요건 1분의 1로 1입니다. 코일 중심 자장 세기 1A 턴퍼 미터다. 원형 코일 중심 자장 세기 횟전 퍼지.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mH, 250mH의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mH면 결합계수는 어떻게 되는가?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 공식은 결합계수 K 곱하기 루트 해주고 그 안에다가 두 인덕턴스의 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덕턴스가 각각 160, 250이었으니까 요걸 해줬더니 상호 인덕턴스 150 나왔다. 모르는 건 K값 하나죠. 그대로 풀어주면 된다. K는 150 나누기 루트 160 곱하기 250이니까 공학용 계산기로 요거 그대로 쳐주시면
빼주면 K값은 0.7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로 루트 160 곱하기 250 요거 할 줄 모른다. 그냥 160 곱하기 250 하면 요거 4만 나옵니다. 4만에 루트 씌우면 200이죠. 결국 요건 200분의 150이 되고 2로 나눠주면 100분의 75, 0.75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 문제는 상호 인덕턴스의 공식을 쓸 수 있느냐? M은 K 루트 L1, L2 결합계수 곱하기 두 자체 인덕턴스 곱에다가 루트 씌워준 걸 곱하면 됩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K 루트 L1, L2다. 자, 그림의 단자 1-2에서 본 노튼 등가 회로의 개방당 컨덕턴스는 몇 모인가? 일단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다.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저항값이죠. 그 다음에 노튼 등가 회로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압원을 단락시킨 다음에 나머지 저항값의 합성저항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 합성저항을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컨덕턴스, 모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요 2옴과 3옴은 저항의 병렬 연결이고 이 둘의 합성저항과 0.8옴 저항이 직렬 연결돼 있죠. 따라서 먼저 2옴, 3옴 합성저항 병렬 연결이니까 합분의 곱으로 구해주면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5분의 6이 되고 요건 10분의 12니까 1.2 이렇게 나옵니다. 요 합성저항과 직렬로 연결된 0.8옴과 다시 합성해주면 직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죠. 0.8 더하기 1.2 하면 전체 합성저항은 2옴 나온다. 요걸 다시 컨덕턴스로 바꾸려면 역수 취해주면 된다고 했죠. 2옴의 역수 2분의 1 모가 됩니다. 노튼 등가회로 개방당 컨덕턴스는 2분의 1 모다. 자, 2분의 1이 0.5니까 1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노튼 등가회로 개방당 컨덕턴스 구하라. 전압은 무시하고 나머지 저항들로만 직렬인지 병렬인지 파악해서 합성저항 구한 다음에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 저항은 원래의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자, 저항값은 도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도 커지게 되겠죠? 즉 도체의 길이와는 비례 관계고 단면적이 줄어들면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도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전류가 줄어든다, 저항이 커진다. 즉 단면적과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비례 관계인 것은 분자로 가고 반비례 관계인 것은 분모로 가게 되면 요건 이렇게 돼서 바깥쪽 곱해서 분자에 적어주고 안쪽 곱해서 분모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6배 나온다. 자, 저항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례하는 건 분자에, 반비례하는 건 분모에 써주면 된다. 자, 전압파형 E가 100 사인 377t-5분의 파이 볼트에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자, 전압의 파형이 이런 식으로 사인 앞에 숫자가 있고 사인 뒤에 각도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식이 써져 있다. 이런 교류 전압의 원래 형태는 최대값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요게 순식값의 기본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각속도 오메가는 360도를 나타내는 2파이와 주파수 F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요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F, 오메가는 2파이F.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주파수는 요 각속도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눈 값이 되겠죠. 따라서 요 문제에서 t 앞에 각속도 오메가가 377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377 나누기 2파이 하면 377 나누기 2 곱하기 3.14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약 60Hz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자, 전압파형 100사인 377t 나온다. 오메가는 2파이F. 요 각속도 공식 떠올리시고 오메가에 377 넣어서 바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메가는 2파이F, 주파수 F는 60Hz다. 자, 권선수 100회를 감은 코일에다가 2A의 전류가 흘렀을 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웨버의 자속이 코일에 쇄교되었다면 이때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헬리인가? 자,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문제, 권횟수와 전류 I 그리고 자속 파이 주고 자기 인덕턴스 구하라는 문제 공식 암기합니다. 자기 인덕턴스 H는 M 파이 퍼 I다. M 파이 퍼 I 권횟수 100 곱하기 자속에다가 전류로 나눠주면 된다. M 파이 퍼 I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M 파이 퍼 I 요거 계산해주면 100 곱하기 50 5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2죠. 자, 요건 5 나누기 2가 되고 정답은 2.5, 4번이 됩니다. 자기 인덕턴스는 코일 감은 횟수와 자속의 곱을 전류 I로 나눠주면 된다. M 파이 퍼 I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자, 200V의 교류 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전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600W와 5A였다. 이 선풍기의 역률은? 자, 역률은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주어진 것이 200V 전압 V 주어졌고요. 600W 전력 P와 5A 전류 I가 주어졌다. 자, V, I, 코사인 세타 그리고 전력 P가 있다. 어떤 공식 떠오르시죠? P는 VI 코사인 세타 바로 떠오르셔야죠. P는 VI 코사인 세타 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전력 600은 V 전압 200 곱하기 전류 5A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만 남기고 나눠주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600 나누기 1000이 됩니다. 요건 0.6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 선풍기의 역률은 0.6이 됩니다. 자, 공식이 안 떠오르면 문제 속의 각 요소를 기호로 바꿔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가 10루트3A면 상전류는 자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선전류는 루트3 상전류다. 상전류에다가 루트3을 곱해주면 선전류가 된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루트3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3이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1.732 이렇게 되니까 상전류에다가 루트3 곱하면 선전류가 1.7배 이상 커집니다.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크다. 얼마만큼? 루트3을 곱한 만큼. 따라서 선전류는 루트3 상전류. 요건 반드시 기억한다. 따라서 구해야 되는 것이 상전류니까 선전류를 루트3으로 나눠주면 상전류가 나오겠죠? 루트3분의 10루트3. 정답은 10A가 됩니다.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루트3 상전류다. 루트3이 어느 쪽에 붙는지 헷갈리면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1.7배 이상 크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자속 밀도 0.5 웨버/per 제곱미터 자기장 안에 자장과 직각으로 20cm의 도체를 놓고 이것에 10A의 전류를 흘릴 때 도체가 50cm 운동한 경우 이때 한 일은 몇 줄인가? 자, 구해야 되는 것이 한 일의 양이죠. 줄로 나와 있지만 요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자속 밀도 B, 도체의 길이 L, 전류 I, 자기장과 직각이라고 있으니까 사인 90도 이렇게 IBL 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이 도체가 받는 힘 F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물체가 움직인 거리 L을 곱하면 요게 1의 양 W가 나온다.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를 1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W는 FL이다. 자, 도체가 받는 힘 F는 IBL 사인 세타니까 전류 I는 10A, 자속 밀도 B는 0.5, 도체의 길이 미터 단위로 0.2m, 사인 세타는 직각이니까 사인 90도는 1이니까 요거 계산해보면 0.5 곱하기 0.2는 0.1이니까 10 곱하기 0.1에서 1이 나옵니다.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따라서 1뉴턴이 작용해서 50cm, 0.5m 이동했다. 그러면 한 일은 0.5줄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두 가지 공식 알아야 되겠죠? W는 FL, 한 일의 양은 작용하는 힘과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 있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F는 IBL 사인 세타 요 두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해설에 도체 길이가 50cm라고 돼 있는데 50cm는 이동 거리고 도체 길이는 20cm죠. 요거 꼭 고쳐주세요. 다음 문제. 인덕턴스 0.5헬리에 주파수 60Hz고 전압이 220V인 교류 전압이 가해질 때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먼저 요 인덕턴스와 또 하나 커패시턴스 요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짚고 가야 되는데요. 교류 회로에서 인덕터라는 것은 자기장을 통해서 전류를 조절하는 일을 하고 커패시터라는 것은 자기장을 통해서 교류 회로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인덕터의 기호는 L로 표시하고 단위는 헨리를 쓰고 커패시턴스의 기호는 보통 C를 쓴다. 단위는 페러스로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전류 값이죠. 주어진 것은 인덕턴스 L과 주파수 F, 전압 V가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요걸 활용해서 전류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직류 회로에서는 전류 I를 R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죠. R은 저항이고 V는 전압,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교류 회로에서는 요게 똑같이 전압을 저항 요소라고 할 수 있는 Z값으로 나눠준다. 요렇게 표현됩니다. 요 교류 회로는 시간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요렇게 각도가 시시각각 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도 성분을 나타내는 각속도 오메가와 인덕턴스 L을 곱한 값으로 임피던스 Z를 나타낼 수 있고 그랬을 때 요 전류는 전압을 요 오메가 L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요 오메가는 2파이 주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2파이 주파수 L분의 전압해주면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자, 문제에서 주파수는 60Hz, 인덕턴스는 0.5헬리로 주어져 있고 전압은 220V니까 이렇게 써주고 이거 계산해주면 약 1.167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반올림하면 4번에 1.17 이게 정답이고요.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전류는 임피던스 Z로 나눈 값이라는 것과 요 임피던스 Z는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인덕턴스 L로 나타낼 수 있고 요건 다시 오메가가 2파이 주파수니까 2파이 주파수 L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요렇게만 바꾸실 수 있으시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I는 임피던스 Z분의 V, 임피던스 Z는 오메가 L, 오메가는 2파이 F, L은 인덕턴스다. 자, 한 3번 적어보시면서 꼭 암기하십니다. 오메가는 2파이 주파수. 자, 자체 인덕턴스가 100헬리가 되는 코일에다가 전류를 1초 동안 0.1A만큼 변화시켰다면 이때 유도기전력은 자, 교류회로에서 유도기전력 공식 유도기전력은 L전/P이다. L전/P 유도기전력 E는 자체 인덕턴스 L 곱하기 전류 변화량 나누기 시간 변화량이다. 유도기전력 E는 L전/P L은 100헬리 전류 변화량은 1초 동안 0.1A 변했죠. 1분의 0.1 이렇게 적어주면 10V가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자, 인덕턴스라는 게 교류 회로에서 이 인덕터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을 가지고 이 전류를 얼마나 바꿀 수 있냐 하는 유도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인덕턴스 값하고 전류 변화량하고 합한 값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덕턴스 자체가 전류 변화 능력이니까 이 인덕턴스와 전류 변화량의 곱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 유도 기전력이다. 유도 기전력은 L전/P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R 오민 저항 3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환산하면 일상의 저항은 몇 옴이 되는가?
자, 델타 결선과 Y 결선의 저항값의 관계는 Y 결선이 델타 결선의 3분의 1로 작아집니다. 델타 결선이다가 Y 결선으로 되면 3분의 1로 저항이 줄어든다. 자, 요 사실만 암기하고 계시면 델타에서 Y로 환산했으니까 저항값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다. Y 곱하기 3배 해야 델타 되는 겁니다. 와3 해야 델타 된다. 그 말은 Y 결선은 델타 결선 저항의 3분의 1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델타가 크다, Y는 작다, 델타가 저항 크다, Y 결선 저항 작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컨덴서 C1이 1 마이크로페럿, C2가 2 마이크로페럿, C3도 2 마이크로페럿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자, 콘덴서의 직렬 연결이죠. 컨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저항의 반대다. 요거 떠올리시고, 저항은 그냥 더해주면 되고, 병렬일 때는 역수의 합을 더해서 다시 역수를 취해주는 겁니다. 컨덴서일 때는 직렬일 때 역수의 합을 더해서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계산해보면 C1의 역수는 C1은 1이니까 역수해도 1이고, C2는 2니까 역수는 2분의 1 더하기 C3의 역수도 2분의 1이다. 요거 다 더하면 2가 되고, 요 2를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합성 정전 용량 2분의 1이 나온다. 컨덴서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병렬 연결 구하는 것과 같고, 3개 이상일 때는 역수의 합을 더해서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90%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몇 W가 되는가? 자,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VI에서 문제에서 전류 I는 주어지지 않고 저항값이 나오니까 I는 R분의 V를 적용해서 대입해주면 R분의 V 제곱 이렇게 바꿔서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요 저항에다가 전격 전압 요 V 값만 원래 90%로 바꿔줬을 때 요 전력값 P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V 값에다가 90% 0.9를 대입해주면 0.9의 제곱은 0.81이니까 원래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했다면 90% 전압을 가했을 때는 1kW의 81% 0.81kW를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와트로 바꾸면 1000을 곱하면 되니까 810W가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만 보고 전격 전압 kW이다가 전격 전압 90%로 바꿨다. 아, P는 R분의 V 제곱이지. 전압의 제곱만큼의 비율로 소비 전력도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9981 810W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단면적 5제곱cm, 길이 1m, 비투자율이 10의 3승인 환상철심에 600회의 권선을 감고 이것에 0.5A의 전류를 흐르게 한 경우 기자력을 물었네요. 요 기자력은 자기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를 말합니다. 자기의 세기라고 안 나오고 기자력이라 나왔다고 뭐 다른 걸 묻는 건 아니에요. 당황할 필요 없다. 자, 환상철심의 기자력 공식은 횟전 퍼 길이였습니다. 횟전 퍼 길, 권선감은 횟수 곱하기 전류 나누기 철심의 길이다. 따라서 단면적 비투자율 요건 필요 없는 값입니다. 그냥 환상철심 자기 세기 기자력은 횟전 퍼 길 요거 하나로 해결된다. 권선감은 횟수 600회 곱하기 전류 0.5A 나누기 길이 1m 하면 300 나오죠. 300A턴이 환상철심의 기자력이다. 횟전 퍼 길. 정답은 3번입니다.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두 전하가 10m 거리에 놓여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자, 쿨롱의 법칙이죠. 자, 지금쯤이면 공식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쿨롱의 법칙,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거리 R제곱분의 Q1, Q2 비례상수 K 값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두 전하 사이니까 전기장이죠. 전기장 개수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여기다가 두 전하 사이 거리 10m니까 10의 제곱분의 두 전하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Q1, Q2 해주면 9는 그대로 있고요. 요 지수 길이는 곱해줬을 때 다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다가 9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 분모는 그냥 10의 2승이니까 요건 다시 분모 분자 관계는 나눗셈이니까 분모의 지수만큼 분자의 지수에서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9 곱하기 마이너스 5승이 정답입니다. 3번이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쿨롱의 법칙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비례상수 9 곱하기 10의 9승하고 거리 R제곱분의 Q1, Q2 요걸 적을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전기장에서의 쿨롱의 법칙 비례상수하고 자기장에서의 비례상수하고는 다른데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9 곱하기 10의 9승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 비례상수고요. 요게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 비례상수는 6.33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두 자극 사이 거리 R제곱분의 두 자극 M1, M2 요렇게 곱해줬었죠. 요건 자기장에서의 쿨롱의 법칙이고 요 문제에서는 두 전하 사이의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암기해야 된다. 자, 51번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에 각상의 전류가 10A이고 각상의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옴이라고 하면 전체 소비 전력은 몇 W인가? 자, 델타 결선 동그라미 치고요. 델타 결선에서의 전체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일반적으로 소비 전력 P는 아까도 봤듯이
P는 VI 또는 요 전압 V를 V는 IR 해서 IR로 바꿀 수 있으니까 I 제곱 R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요 전류 I를 R분의 V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R분의 V 제곱 요렇게 바꿔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는 소비 전력 값이 3배가 됩니다. P는 3VI 3I 제곱 R 3R분의 V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전류 I 있고 저항 R이 4ohm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리액턴스는 필요 없이 요 중간에 있는 공식 3 곱하기 I 제곱 R I는 10이니까 10의 제곱 100 곱해주고요. 저항 4 곱해주면 요 1200W가 바로 전체 소비 전력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에서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소비 전력이 3배가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전력 공식 P는 I 제곱 R에서 전류 I 넣어주고 저항 R 넣어주면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델타 결선에서 소비 전력 P는 3I 제곱 R이다.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해서 단락시켰을 때의 전류는 자 교류에서 이 단락 전류라는 것은 단선되었다는 말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단락되었다는 말은 전기 설비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서 교류에서의 저항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임피던스가 아주 작은 상태가 되면서 아주 큰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단락되었다라고 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단선되었다는 거는 선이 끊어지는 거니까 전류가 통하지 않는 거고 단락된 거는 우리가 흔히 쇼트가 났다 또는 쇼트 서킷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전선의 절연 부분이 열화나 노화에 의해서 벗겨지거나 파괴되면서 급격한 과전류가 발생하는 게 단락되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 시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전체 기전력 값을 구하고 그걸 전체 내부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기전력 1.5V짜리가 5개 직렬로 접속돼 있다고 했으니까 1.5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항 역시 직렬 연결이니까 0.25의 5배가 된다. 따라서 I는 R분의 V 요 기본 공식을 통해서 저항 0.2 곱하기 5는 1이 되고 전체 기전력은 1.5 곱하기 5니까 7.5V 돼서 단락 전류가 7.5A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 단락 전류 구하는 방법은 그냥 I는 R분의 V에서 요 전원의 전체 기전력을 전원 전체 내부 저항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선간전압 210V, 선전류 10A인 Y결선 회로가 있다. 상전압과 상전류는 각각 얼마인가? 자,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와선 상전압 루트 3입니다. 와선 상전압 루트 3이다. Y결선에서는 상전압에다가 루트 3 해줘야 선간전압이 나온다. 따라서 지금 상전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루트 3을 넘겨주면 210 나누기 루트 3 해주면 상전압이 나오겠죠? Y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값 210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약 121V가 되고 Y결선에서 요 전류값은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으니까 상전류 역시 선전류 10A와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121V와 10A가 정답이다. Y결선에서의 전압관계는 와선 상전압 루트 3 와선 상전압 루트 3입니다.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은 상전압 곱하기 루트 3이다. 와선은 상전압 루트 3 그리고 Y결선에서의 전류값은 같다. 와류 같다. 와류 같다로 외웁니다. 와선 상전압 루트 3 와류 같다. 회로에서 A와 B 단자 간의 합성 저항값을 구하라. 자, 그림 보시면 모두 저항값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다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요 B 끝을 잡고 왼쪽으로 쭉 당겨보시면 좌우 대칭이 되는 요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요 B 끝을 잡고 왼쪽으로 쭉 당기시면 요 1옴 저항과 요쪽에 1옴 저항 요게 쭉 딸려 나오겠죠? 따라서 B 쪽으로 가는 게 1옴 1옴이 되고요. 중간에 있는 것이 2옴 오른쪽에 있는 게 4옴 4옴 될 겁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대각선 형태로 생긴 휘스턴 브릿지 합성 저항 문제로 바뀝니다. 따라서 대칭으로 평행한 저항 사이에 있는 요 중간에 2옴짜리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요 위쪽에 있는 1옴과 4옴이 직렬 연결 아래쪽에 1옴과 4옴이 직렬 연결 따라서 5옴짜리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걸로 바뀔 수 있고요. 자, 5옴 두 개의 병렬 연결이다. 합성저항은 합분의 곱이죠. 5 더하기 5분의 5 곱하기 5 10분의 25가 돼서 합성저항은 2.5가 됩니다. 정답은 3번 2.5옴이 된다. 자, 이런 문제는 요 그림과 숫자까지도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한번 이해만 하시고 요 그림 자체를 머리에 넣어 두십니다. 요 그림에 4옴 4옴 2옴 1옴 1옴 들어갔고 이렇게 뭐 2층 단독주택처럼 생겼다. 2층에 A 살고 1층에 B 산다. 정답은 2.5다. 요렇게 기억하시든가 아니면 요건 너무 억지다 싶으면은 중간에 2옴 무시하고 4옴 1옴 직렬이니까 5옴 요렇게 A쪽에 4옴 1옴 직렬이니까 5옴에서 둘이 병렬 연결이다. 합분의 곱해서 2.5 요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그림의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이 되었을 때 CX 값은 자 CX 값은 컨덕턴스입니다. 자 요 아래에는 요게 CX가 아니고 CS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오타가 있네요. 요렇게 꼭 바꿔주시고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모두 저항이라면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다 요렇게 놓고 풀면 되는데 자 왼쪽에 두 개는 컨덕
컨덕터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줘서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브릿지 평형 회로에서 마주보는 두 저항의 곱은 같으니까 일단 R2 곱하기 요 CS에 역수를 해주면 저항값이 나오겠죠. CS분의 1은 R1 곱하기 CX분의 1 이렇게 같다고 놓고 요건 CS분의 R2는 CX분의 R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준 건 서로 같다. 요 공식을 이용해서 R2 곱하기 CX는 R1 곱하기 CS다. 이렇게 놓으면 지금 R2, R1, CS는 모두 주어져 있으니까 요 세 값을 대입만 해주면 CX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CX만 남기고 R2로 나눠주면 되니까 R2가 55이고 R1이 200, CS는 0.1이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요렇게 약분해서 4가 되고요. 4 곱하기 0.1은 0.4가 된다. 따라서 CX 값은 0.4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브릿지 평형 회로에서 모두 저항이면 그냥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되는데 컨덕턴스 값으로 나왔을 때 역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콘덴서 직렬 접속은 저항의 병렬 접속과 같으니까 이 10개 콘덴서의 합성 전정 용량은 한 개 용량이 C라면 C의 역수를 10개를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C1분의 1 더하기 C1분의 1 더하기 쭉 10개를 해주면 C분의 10이 될 겁니다. 요걸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10분의 C가 콘덴서 10개를 직렬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이 되고 병렬 접속했다면 한 개가 C라면 그냥 10C가 되겠죠? 병렬 접속한 것은 그냥 10개다 다 더해주면 되니까 그랬을 때 요 병렬 접속했을 때 10C 값보다 직렬 접속했을 때 10분의 C 값은 100분의 1로 감소한 게 되죠.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컨덴서 10개를 병렬 접속했을 때는 10C고 직렬 접속했을 때는 10분의 C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L1, L2라 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할 때 두 코일의 자속이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 되도록 하여 직렬로 각각 연결하였을 경우 합성 인덕턴스의 큰 쪽과 작은 쪽의 차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보통 인덕턴스의 직렬 연결일 때 합성 인덕턴스는 그냥 L1, L2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 M이 존재할 때는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꼬여있는 가동결합이냐 아니면 코일이 반대 방향으로 꼬여서 인덕턴스 값이 작아지는 차동결합이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일이 동일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L1 더하기 L2에 상호 인덕턴스 EM을 더해주면 되고요. 작게 나오려면 차동결합이면 되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도록 해서 요 상호 인덕턴스 EM을 빼주는 공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큰 쪽은 플러스 EM, 작은 쪽은 마이너스 EM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큰 쪽과 작은 쪽의 차라는 것은 빼주는 거죠. EM 빼기 마이너스 EM 이렇게 해주면 4M이 된다. 자체 인덕턴스 L1, L2와 상호 인덕턴스 M이 있을 때 동일 방향, 역방향, 직렬로 각각 연결했을 때 큰 쪽과 작은 쪽의 차는 4M 나옵니다. EM 마이너스 EM이다. 출력이 PkV 암페어에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한 때에 삼상 출력은 몇 kV 암페어인가? 자, 키워드는 V결선할 때 삼상 출력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수치가 루트 3P다. V결선 시의 출력은 루트 3을 곱해서 구합니다. V결선 출력 루트 3P. 뭐 요건 대부분 외워서 풀기 때문에 요 유도하는 식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정 궁금하다 싶으시면 구글 검색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은 외우고 넘어갑니다. V결선 삼상 출력 루트 3P다. 자, I는 3sin 오메가 t 더하기 4sin 3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암페어로 표시되는 전류의 등가 사인파 최대값은 자, 식이 참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요 최대값입니다. 자, 식에서 두 개만 동그라미 치면 요 사인 오메가 t 앞에 있는 요 숫자 3과 여기도 사인 값 앞에 있는 숫자 4 요 둘만 동그라미를 치면 요 값이 사인파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식에서 등가 사인파 최대값 im을 구하는 데 쓰이는 두 개의 수치가 됩니다. 따라서 im은 루트 해주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요렇게만 써주시면 루트 9 더하기 16 돼서 루트 25는 5다. 요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류의 등가 사인파 최대값 5A다. 자, 사인파 일반적인 형태가 요 전류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를 한 거기 때문에 요 식의 형태를 보시고 사인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 3과 4를 제곱해준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눈에 익히시면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 요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 거리에 있다.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이죠.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두 전하 사이 거리 R제곱분의 Q1, Q2 여기서 K 값은 두 전하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고 거리는 2m 2제곱분의 Q1, Q2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요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요 2의 제곱은 4니까 여기 4 하나 없어지고 9, 6, 54 앞에 써주고 지수끼리 다 더하면 되죠.
9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9, 10에 마이너스 1만 남네요. 따라서 5.4N 나온다. 자, 그런데 5.4N인 게 1번하고 2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흡인력이 작용한다고, 하나는 반발력이 작용한다는데 요건 두 전하의 부호를 보고 판단합니다. 둘 다 4, 6이니까 플러스 부호죠.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서로 반발력이 작용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5.4N 반발력이 작용한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전기 이론 파트 난이도 중간 정도의 문제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이론 파트도 완전히 감을 잡으실 겁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